이제 올 한 해 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국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흔히 식물국회 비유했는데 막판에는 동물국회로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치 몇 장의 사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네. 수여식 장면입니다. 7월 25일입니다.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임명장 수여식 장면이 잘 공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공개가 안 되는데 전날은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대통령 발언까지 다 공개가 됐고요. 네. 뒤에 배석한 인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와대에 3실장이 있거든요. 네.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치실장이 다 배석하는 그리고 비서관급도 같이 있었다고 지금 저 합니다.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이 제일 왼쪽에 앉은 사람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또 7월 25일부터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부인 김건희 씨가 저 자리에 함께했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옷매무새 만져주는 장면이 또 공개가 돼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한 해 마지막 날인데 조 전 장관 기소했어요. 불구속 기소했어요, 결국. 네, 11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네. 크게 보게 되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 WFM 주식을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 미공개 네. 정보를 좀 얻어가지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뇌물죄로 또 기소를 했는데요. 또 뇌물죄와 좀 특이하게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조민 양, 조국 교수님의 딸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한 거 그걸 뇌물죄를 이것까지도 적용한 그것도 거죠. 이제 뇌물죄로 네. 지금 봤고요. 또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에 도움을 줬다. 증거인멸 과정에 공범으로 또 교사를 했는데 해당 범죄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 유죄, 공소유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범죄들도 좀 섞여 있어서 검찰이 과연 이게 유죄 입증을 확신하면서 기소를 한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게 무리하게 어떤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수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소하고 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전 장관 기소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가 너무 옹색하다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놨고요.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저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 사진도 똑같이 이제 임명장 수여식 날 있었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나란히 차를 마시고 다정한 또, 모습입니다. 굉장히 저 때까지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였었죠. 그러니까 나란히 차를 마시고 또 환담장에서 문 네. 대통령 맞은편에 한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다른 한쪽에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앉아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두 사람이 맡아서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대 법무장관에서 검찰총장 대 피의자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 된 겁니까? 네,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아마 저 사진을 보게 되면 인사권자나 여권의 인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총장을 열렬하게 환호했던 이유가 2013년 국회에서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올곧은 어떤 신념의 검사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또 아마 여권 인사들은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나라나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냐. 검찰 조직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상당히 오해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분위기 좋았던 장면은요 한 달이 채 못 갔어요. 한 달 만에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달간의 허니문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두 사람이 주도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심정을 드러냈던 게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0월 14일이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수보회의에서 사과를 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조국 윤석열 환상적인 조합으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네. 문 대통령이 사과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촛불로 이루어진 정부에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네. 자, 두 번째 장면 볼까요? 네, 사진 준비됐습니까? 네, 목포의 이제 적산가옥에서 네. 손혜원 의원이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손혜원 의원 생각하면 저는 눈이 나. 네,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목포까지 내려가서 과연 저게 투기냐 네. 아니면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한
문화재에 대한 투자냐라고 하면서 실제 굉장히 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매입한 같습니다. 적산가옥 안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저기 지금 현장에 직접 가봤었는데요. 그랬어요? 네, 적산가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보존이 네.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아마 손혜원 의원이 저기에서 상징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내가 구매를 한 것은 어떤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쓰러져가는 보존하고 있지 않는 그런 문화재를 내가 직접 투자하고 내 지인들과 함께 투자해서 여기를 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해명하는 재판이 여러 건이 혐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됐죠? 기소된 게 네, 지금 두 건입니다. 네. 크게는 그 손혜원 의원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탈탈 털던 어떤 그런 수사가 있었는데요. 결국에 수사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이어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네. 비밀을 이용해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산 것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 그건 기소가 됐습니까? 네,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네. 7조 사망인데요. 이것 하나 쟁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사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창성장이 네. 과연 이게 손혜원 의원이 차명. 실소유한 거냐 아니면 차명으로 소유한 거냐. 조카한테 네. 가짜로 준 거냐 네. 이 부분. 네. 이 두 가지가 크게 이 기소가 되어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 보도한 SBS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SBS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일부 지금 승소를 해가지고 네. SBS가 정정 보도를 지금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론 보도가 아니고 정정 보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잘못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반론 보도, 반론 보도고요. 보도였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승소에서 네.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도 참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저 논란이 불거지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김성환 평론가가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언론 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언론이 처음에는 다 투기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투기라고 판단한 근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 한 채 두 채의 개념은 아니고 저기에는 이렇게 호스가 아주 작게 쪼개진 집이었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일방적으로 투기라고 보도를 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도론하는데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투기고 또 뭐 나전 7기와 관련돼 있는 걸 뭘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뭐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추정 보도에 근거해서 보도했던 경향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들은 그런 내용이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도를 할 때 의혹만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이런 보도보다는 좀 더 확인 취재를 하는 그런 보도 형태를 우리가 좀 네.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7월 23일 김성태 의원이 남부지검 앞에서 딸의 부정 채용 혐의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네. 저게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저 장면이 수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또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이거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네. 장면이 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검찰이 4년 구형했고요. 징역 4년 구형했고. 네. 지금 KT가 김 의원의 딸을 어떻게 부정하게 입사시켰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것이 김 의원이 연루했거나 김 의원이 직접 부탁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죠. 네, 지금 별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판 자체가 다릅니까? 네, 우선은 채용을 했다라고 부정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유죄가 지금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이력서를 전달받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시하는 그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인정을 한 측면이 있어서 네. 실형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황이고요. 김성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력서 전달했느냐 전달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난 시점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력서를 전달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지금 재판의 큰 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가 삼선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출마가 힘들 만한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공여자가 지금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만약 받았다라고 하는 수수자도
실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공여라는 게 이게 줬다는 사람. 딸의 네. 입사라는 혜택을 줬다. 네, 그게 이제 뇌물이 되는 건데 뇌물을 네. 줬다는 사람이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사실은 더 무겁게 처벌을 하거든요. 네. 공직자의 어떤 윤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은 열심히 또 지역구 활동을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네.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석재 전 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러니까 KT 차원에서 부정 채용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김성태 의원한테 지금 징역 4년이 구형이 된 것은 뇌물과 관련돼 있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그 채용을 청탁을 하면서 네. KT 그 이석재 전 회장이 국감에 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가관계,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징역 4년을 지금 구형한 상황인데요. 아직 그건 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의 주장으로는 KT에서 부정채용은 알아서 한 것이다. 내가 청탁을 해서 부정채용을 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이 아닌데요. 네, 이 사진 먼저 볼까요? 네. 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소위 말해서 빠루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리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노루발모 뽀비 네. 이것을 나경원 의원이 들었는데 이게 또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네. 나경원 의원이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사당 문을 이걸로 부수려고 했었다라고 다음 하면서 사진들 계속 보여주십시오. 해명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이었는데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역시 지금 이제 부서져 나가는 4월 26일 계속 볼까요? 네. 그때부터 우리 정치가 사실상 협상이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사실 물리적 충돌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진화법 그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의원을 또 의원실에 감금하는 일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안과도 안에 들어가서 의안과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의안과에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법안이 팩스로 들어오니까 그 팩스로 들어오는 법안을 훼손한다거나 네. 아니 팩스를 아예 망가뜨리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4월에 패스트트랙의 법안들이 지정이 됐고 지난 며칠 동안 결국 이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그 본회의가 열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그 공간들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질서의 주권을 발동하고 난 다음에 국회 경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치고 들어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의장석 바로 앞에 이은재 의원이 저렇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버티는 과정에서 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옆구리를 이렇게 그 팔꿈치로 네. 가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따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성추행을 했다고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다음 사진들 계속 이런 보여주십시오. 장면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참 정개특위 간사였죠. 두 네. 의원이 김정민 의원과 장재현 의원 사진. 네. 이거는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 때 선거법 그렇죠? 통과할 네. 때, 예. 이거는 이게 어제 공수처 이게 공수처법. 통과 당시 네. 모습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석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다음 국회 21대 국회에선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저런 거 막겠다고 네. 해서 만든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법안이 무력화돼 버렸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부터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한쪽에서는 입법 교착, 한쪽에서는 5분의 3이 동의되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으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이제는 초선진화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진을 마지막 사진으로 준비한 건 뭐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목요일 고정 출연자셨던 정청래 전 의원과 정두원 전 의원인데 정 전 의원이 지난 7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지난 늘 목요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날 사실은 오전에 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날 네. 오전에 만났었는데 저도 그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두원 의원님 평론하거나 말씀하실 때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편안한 말씀하시면서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네. 비판하고 평론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분께서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네. 게 저희가 조금 죄송하고 어떤 미안한 것 정치인으로 기억될까요? 많은 분들이 다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저런 보수 정치인 한 명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했었고요. 또 인생사로 보면은 풍운하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1등 공신이었는데 네. 이상득 전 의원과 갈등을 벌이고 그 다음에 사찰까지 받고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뭐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네. 아니면 우울 증세나 이런 거에 오래 시달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권력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네. 불행한 이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좀 보수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쉬고 목요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사건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